외장재 바꾸기 딱 좋은 날씨구만. 이 청량한 가을 날씨에 어울릴만한 자재가 없을까 해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건축 외벽 마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자재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네스트의 호지입니다. 오늘은 외벽 마감재, 즉 외장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건물의 첫 인상을 완성시켜주는 외장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지고 심지어 건물의 가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외장재의 역할은 외부의 자연재해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장재 종류는 많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요즘 정말 핫한 외장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시멘트와 섬유질 원료, 콘크리트 등을 혼합해서 만든 외장재로 가공이 용이하고 다양한 컬러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건식 시공을 하는 외장재인데 여기서 건식 시공이란 말 그대로 수분이 포함되지 않는 시공 방법을 뜻합니다. 시멘트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 클립이나 피스로 고정 부착하는 공법인데 이 시공 방법의 장점은 시공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 공사 비용과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도 습식 시공보다 적어서 환경적으로도 좋은 시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대부분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타 외장재보다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높습니다. 당연히 종류와 형태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죠. 하지만 장점이 꽤 많은 자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불연 재료로 화재에 안전하고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 오염에도 강하며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게다가 수축 팽창에 안정적이고 자외선과 습기에 노출되어도 변형이 적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 성능이 높은 건자재이기도 합니다. 보통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목조주택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목조주택은 외장재를 벽돌이나 스타코 등으로 시공할 경우 파벽을 지탱해주는 힘이 부족해서 몇 년 안에 하자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라믹 사이딩을 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으로는 건식 시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고 오염에 강해 유지 보수가 쉽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비쌉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세라믹 사이딩은 내장재와 외장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장재를 외장재라고 속이고 판매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세라믹 사이딩 구매 시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았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재는 저희 네스트의 합성목재 클래딩입니다. 저희 클래딩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골이 있는 NW022이나 평평한 모양의 NW015가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목분과 플라스틱이 혼합된 합성목재로 외부 벽을 마감하는 자재인데요. 목재와 비슷하지만 목재의 단점을 보완해 나온 제품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 주택에도 쓰이지만 도서관이나 카페 등 클래식한 느낌을 더하고 싶을 때에도 사용되고 건축물 외벽뿐 아니라 울타리 혹은 포인트 공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합성목재 클래딩도 첫 번째 소개해드린 세라믹 사이딩과 마찬가지로 건식 시공을 하는 자재입니다. 다만 수축 팽창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시공 시 자재 간의 간격을 5mm 정도 띄어 작업해 주시는 것이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성목재 클래딩은 자재에 맞춰서 코너 마감재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코너 부분 마감 처리를 원하신다면 마감재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스트 합성목재 클래딩은 면적 대비 자재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타 합성목재에 비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합성목재의 경우 1.0의 비중을 갖고 있지만 저희 합성목재 클래딩의 경우 1.3의 비중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는 충격에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외선으로부터 변색을 방지하는 UV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고 목재가 아닌 합성목재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클래딩을 연장할 때 수축 팽창을 고려해 자재 간의 간격을 띄워야 하고 이 부분으로 인해 건축물에 라인이 생긴다는 점인데 자료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간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계단 시공을 통해서 이 간격마저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합성목재 클래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일반 주택은 물론 원하시는 벽에 클래식한 포인트를 준다거나 차분한 느낌을 주기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철물로 되어 있는 울타리보다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울타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자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네스트 채널에 놀러 오셔서 영상을 보시거나 BIY 카페를 가입하셔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합성 목재 클래딩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목재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자재로 특히 타 합성 목재에 비해서 비중이 높아서 더욱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자재입니다. 단점으로는 시공 시 수축 팽창을 고려한 간격 유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재는 징크입니다. 징크는 영어로 zinc.로 표기되는데 이는 아연을 뜻합니다. 때문에 99%가 아연이고 나머지는 소량의 티타늄과 구리,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리지널 징크, 알루미늄 징크, 마지막으로 리얼 징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크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오리지널 징크의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티나라고 칭하는 산화 피막, 쉽게 말해 녹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색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녹으로 인해 금속 내부의 부식이 방지됨으로써 내구성이 뛰어나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징크 제품에 대비해 시공법이 까다롭고 가격도 당연히 비쌉니다. 알루미늄 징크는 알징크라고도 불리우는데 오리지널 징크와 다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징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크라는 역사에 대비해보면 징크라고 보기 어렵긴 하죠. 하지만 오리지널 징크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조금 떨어지지만 비슷한 내구성을 갖고 있고 가격도 조금 저렴한 알루미늄 징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부식에 대한 내성이 있고 가벼우면서 다양한 색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연성을 띠고 있어서 곡선 디자인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시공 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리얼 징크는 철판에 도료로 특수 도장을 한 도장도금 철판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징크인 거죠. 근데 왜 이름에 리얼이 붙었는지 찾아봤는데 2000년대 초반쯤 포스코와 동부제강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리얼 징크였는데 이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제품명이 곧 자재명이 되어버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이름이 컬러 강판인데 컬러 강판보단 리얼 징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이 리얼 징크는 오리지널 징크에 비해 가격이 싸고 철판에 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외관 또한 오리지널 징크와 비슷해 전문가들도 자석의 자성으로 구분해 안다고 하는데 시공 후 만족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리얼 징크는 금속이기 때문에 절단면에 열이 가해지면 코팅이 녹아서 녹이 생깁니다. 또한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면 부식이 되고 녹이 번져나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크들은 특유의 모던한 맛 때문에 외장재로 현재까지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특히 수명이 긴 편이라 자외선과 날씨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붕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징크를 시공하고 싶으시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징크는 시공 난이도가 있는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작업하셔야 하고 시중에는 여러 가지 편법으로 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자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징크는 오리지널 징크, 알루미늄 징크, 리얼 징크가 있는데 오리지널이 제일 비싸고 비싼 값을 하는 자재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값이 싸지고 리얼 징크는 아연이 아닌 철판을 사용한 자재이기 때문에 사실 징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편법 시공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장재는 목재입니다. 목재 외장재는 우리에게 친숙한 자재이면서 특히 전원주택에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주기적으로 오일 스텐을 발라주며 관리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지만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만큼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면서 전통적인 감성과 세련됨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자재입니다. 목재 외장재는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한 만큼 내화 성능이 있는 구조재와 마감재를 사용하셔서 시공해야 합니다. 주로 외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는 삼나무, 적산목, 방부목, 낙엽송, 편백나무, 터나목, 고밀도 목재 패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류가 많으니까 추천드릴 몇 개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목재는 적산목입니다. 적산목은 말 그대로 붉은 빛을 띠는 나무인데 보통 북미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옹이가 있는 유절과 옹이가 없는 무절이 있는데 무절 적산목이 비싸서 보통은 내장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옹이가 있는 유절은 외장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적산목은 병
병충해와 항균성이 있는 피톤치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외장재인데 가공이 쉬워 가구 제작용으로 많이 쓰이고 습기에 강해서 원목 싱크대의 상판이나 욕실에도 쓰입니다. 보통 목재가 갖고 있는 갈라짐과 쉼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벼운 무게에 비해 내구성이 좋은 외장재입니다. 적산목은 천연 방부목 중 하나로 방부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목재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편에 속해 하중 부담이 없어 벽체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략 5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강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멀바우, 이페, 방칼라이 같은 대표적인 천연 방부목들이 있습니다. 멀바우는 하드우드에 속하는데 내구성이 좋고 단단하며 습기 변화에 강해서 외장재에 주로 쓰이는 목재이고 이페 또한 멀바우처럼 내구성이 좋은 목재 중 하나입니다. 이페는 특히 오래 유지할 경우에 100년도 버틴다고 하는데 벽면, 데크재로 많이 사용되는 특수 목재입니다. 그리고 방칼라이는 가공이 쉬워서 가구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목재와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좋고 병충해에 강해서 피해가 적습니다. 목재 자체의 표현력이 뛰어난 외장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레드파인과 햄록 등이 있는데 레드파인은 북유럽, 중국 산간지방, 러시아 등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말하는데 특징으로는 추운 지방에서 자라다 보니 성장 속도가 느려서 나이테가 좁고 촘촘합니다.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목질은 단단해 흠집과 변형이 적습니다. 레드파인 중 러시아산 소나무 사스나가 최상품이며 한옥이나 사찰, 문화재 등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햄록은 보통 미국 혹은 캐나다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말하는데 내륙이냐 연안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연안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햄록이 내륙 햄록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목재 외장재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화 성능을 가진 구조재와 내화 등급 인증을 받은 마감재를 사용해서 목재 외장재를 쓰셔야 하고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오일스텐을 발라주지 않으면 좋은 목재라 해도 긴 수명이 깎인다는 것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외장재는 스타코 플렉스입니다. 스타코 플렉스는 도장재인데 도장은 주택 외장 마감재 중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공법입니다. 과거에는 외장용 에나멜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 등 저가형 도장재가 쓰였다면 근래에는 스타코나 스타코 플렉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색상뿐 아니라 주택의 질감, 단열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자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코 먼저 설명드리면 스타코는 석고를 주 재료로 해서 대리석가루, 점토분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물, 분말 등을 섞어 건축물 벽면에 바르는 미장 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흑손과 같은 미장용 칼을 이용해 밀어서 도장을 하는데 건물의 방화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건물의 외관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건축의 마무리 작업 재료로 널리 사용돼 역사가 깊기도 하죠. 스타코 플렉스는 미국에서 개발된 고탄성의 100% 아크릴 폴리머 소재의 내외장 마감 제품입니다. 천연 고무와 같은 재료로 건물의 수축 팽창 혹은 진동과 같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최대한 억제하며 신축성, 접착성, 세척성, 통기성 등 매우 우수함과 동시에 다양한 질감과 색상 표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스타코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타코 플렉스는 미국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보수 지정 제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내화재 등급 A 등급을 획득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불을 확산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열전도 측정 평가에서도 우수한 수치로 단열 성능을 입증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텍스처로 시공할 수도 있으니 디자인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타코 플렉스는 스타코의 단점을 보완해 나온 제품으로 기능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코나 스타코 플렉스나 시공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꼭 검증된 업체에 의뢰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스타코 플렉스로 외벽을 마감하겠다 결정하셨으면 시공 이후 하자가 생기지 않게 시공 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미리 인지하시고 의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외벽 마감재를 종류별로 특성과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중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추천하고 싶은 자재들로 내용을 다뤄봤는데 아무쪼록 이 영상이 외벽 마감재를 고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